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경구를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전체와 사랑에 빠져보라. 얼마나 많은 기쁨과 환희가 일어나겠는가, 상상이 가겠는가.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전체는 저는 이제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느끼는 기쁨이라는 건 육체적인 기쁨도 있지만 정신적인 기쁨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비인간화 시리즈 제15탄 5.18 광주 학살입니다. 요거는 이제 분량이 너무 많아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부입니다. 비인간화 시리즈 제15탄 5.18 광주 학살 제1부.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5.18 광주 학살은 이제 광주 민중항쟁 아니면 5.18 민주화 운동, 5.18 광주 항쟁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근데 보통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착이 됐지만은 저는 이제 5.18 광주 학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18 광주 학살은 1980년 5월 18일서부터 5월 27일 사이에 벌어졌는데 전라남도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전두환과 신군부의 퇴진 그리고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원들이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제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12일 날 전두환을 비롯한 소위 이제 신군부라 불리는 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죽으니까 서울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민주화 열기가 아주 거세졌거든요. 근데 전두환 일당이 이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국회를 봉쇄를 해요. 국회를 봉쇄하고 학생들하고 운동권 학생들, 재야 정치인들, 그다음에 삼김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여요. 그래서 2,699명을 잡아가지고 구금을 시켜요. 민주화 운동을 못하게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2월서부터 K 공작이라고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전개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공수부대원들한테 충정훈련이라는 걸 시켜요. 이 충정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진압용 훈련인데, 시를 진압할 때 해산 위주로 훈련을 시켜요, 원래는. 근데 이 공수부대원들한테는 시 해산이 아니라 체포 위주로 훈련을 시켜요. 그것도 아주 가혹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외출이건 외박이건 전부 다 금지를 시키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들은 전부 다 이제 불순분자다, 빨갱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킨 상태였었어요. 2월 달부터 그렇게 충정훈련에 돌입을 시켜. 그런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저번 동영상에서 그 사북 탄광 항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하고 신군부는 깜짝 놀란 거지. 그런 게 일어날 줄을 몰랐지.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내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네들이 K 공작에 의해서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광주에서 뿌락친 편의대를 투입합니다. 편의대라는 건 그저 군인들을 그저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시킨 다음에 그 시민들 사이에 이렇게 심어놓은 다음에 막 그 소요 이거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뭐 저기 북한군이 지금 막 쳐들어온다. 그리고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당신들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막 봉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기도 막 공급하고 막 한 거야. 편의대가. 얘네들은 저기거든. 저 군인들이거든. 응? 그래서 편의대를 투입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다음에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폭동적인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0시를 개서 전국적으로 계엄을, 비상계엄을 확대시킨 다음에 새벽에 공수부대원들을 광주에 투입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계엄령 해제를 외치면서 시위하는 전남대 학생들을 가지고 제7공수특전여단이 무차별하게 공격하여서 전남대학교를 점령합니다. 공수부대원들이. 그 다음에 오전 10시에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등 강압적으로 접수를 한 다음에 진압봉인데 그냥 진압봉이 아니라 쇠가 박힌, 쇠심이 박힌 진압봉으로 도망가는 학생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그냥 폭행을 하는 거, 폭행해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연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도망갈 거 아니야. 막 주택가로 도망가서 막 숨으면 그 주택가를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져가지고 완전히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무차별하게 폭행을 한 다음에 연행을 해 갑니다. 그때가 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계량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게 목격담이에요. 정계량 씨의 증언. 오전 10시께 젊은 학생이 교대 쪽으로 오자 공수부대 3명이 그를 잡기 위해 쫓아갔다. 도망가던 학생이 멈춰서자 그들은 다짜고짜 진화봉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쓰러진 학생의 어깨 쭉지를 내리친 뒤 학생을 인근 공터로 끌고 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머리판으로 구타한 다음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계엄군이 공수부대원들이 11시경에 18일날 11시경에 독서실로 무조건 쳐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입시 준비했던 고등학생들도 그냥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두드려 패. 뭐 고등학생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 있냐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목격담이 있어요. 목격담이 있는데 어떤 목격담이 있냐면 공수대원들은 골목마다 뛰어다니면서 주변에 숨어있는 청년들을 두들겨 패고 나서 손목을 뒤로 하여 포승으로 묶고는 차에 던져 올려졌다. 차 위에서는 무전병이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되어 올려온 즉시 빨가벗기고 굴비역듯 엎드리게 하고는 계속 난타했다. 그리고 터미널 골목에선 달아난 학생이 잡히게 되자 무릎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대문에 나와 내려다보던 할아버지가 너무도 애처로 봐달라고 사정하자 공수대원은 비켜 이 새끼 하면서 할아버지를 곤봉으로 내리쳤다. 할아버지는 피를 뒤집어 쓰며 고꾸라졌고 공수대원은 학생을 가차없이 곤봉으로 후려친 뒤에 대검으로 등을 쑤시고는 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길거리로 나갔다. 목격담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공수부대 군인들이 유동 삼거리에 진입했을 때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 떨어져요.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전원 체포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 뭐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뭐 시위대건 뭐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고등학생이건 뭐 부녀자건 노인이건 애 어린애건 뭐 전혀 상관없는 거야. 하여튼 거리에 나와 있으면 전원 체포해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작전 명령 5호 견벽 청야 작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제주도 4.3 집단 학살 사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효찬 장군이 그 저 포고령 선포한 거. 해안선에서 5km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적으로 간주해서 사살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사살했잖아요. 그 적이 아니잖아. 전쟁 상태도 아니고 적도 아닌데, 똑같은 거 여기도.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전원 체포하라. 이거는 어느 박사학위 논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했냐면, 박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명령을 광주 민주항쟁을 일어나게 한 폭탄 선언이라고 평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김영택 기자가 있어요. 기자가 또 이 명령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광주 살육으로 확대 재생산된 이 명령은 5.18 광주 학살의 신호탄이자 전두환 폭력 정권의 창출을 예고하는 폭탄 명령이었다라고 기자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 상황일지가 발견이 되는데, 군 상황일지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7공수대 촉검 진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으로도 쏴 죽였지만은 총에다가 대검을 딱 끼인 다음에 그거로 쑤신 거요. 허벅지도 쑤시고 등도 쑤시고 뭐 유방도 도려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그 뭐라 그러냐면, 도망가는 시민들을 진압봉과 차검한 총으로 끝까지 쫓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군용 트럭에 싣고 그 위에서 군홧발로 짓이기고 수용소에 내려진 후에도 폭행은 계속되었고 계속해서 폭행하고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김충근 동아일보 기자가 증언한 게 있어요. 이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여성들의 경우 계엄군은 다짜고짜 블라우스 등을 찢어 걷어내거나 대검으로 바지와 치맛자락을 찢어 나체 상태로 만든 다음 폭행을 가했는데, 방망이나 구둣발길이 날아가는 신체의 부위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어디다 했겠어? 성기지, 여성들의 거기를 그냥 무차별하게 폭행을 한 거예요. 그걸 또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있어요. 박남선 씨라는 분의 증언이에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공수놈들이 여고생을 붙잡고 대검으로 교복 상의를 찢으면서 희롱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60살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내 새끼를 왜들 잃어요 하면서 만류하자, 공수놈들은 이 씨발년은 뭐냐, 너도 죽고 싶어? 하면서 구둣바로 할머니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 할머니가 쓰러지자 다리와 얼굴을 군홧발로 뭉개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여고생의 교복 상의를 대검으로 찢고 여학생의 유방을 칼로 그어버렸다. 여학생의 가슴에서는 선혈이 가슴 아래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상상이 갈 수 없는 이런 짓을 했어요.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에서 전쟁도 아닌데 무고한 시민들을, 그리고 시위대도 아니고 시민군도 아니고 그냥 여학생을, 여학생뿐만 아니야 노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황석영 작가의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어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증언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나는 일제 때에도 무서운 순사들도 많이 보고 6.25 때 공산당도 겪었지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은 처음 보았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저러는가. 저놈들은 국군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쓰는 악귀들이여 하면서 통곡했다. 그리고 어느 중년의 사내는
나는 월남전도 참전해서 베트콩도 죽여봤지만 저런 식으로 죽일 바엔 그냥 총으로 쏴 죽이지 저놈들을 죽여버려야 해 하면서 오열을 터뜨렸다. 온 거리는 피의 강, 울음의 바다가 되었다 라고 황석영 씨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영 씨라는 분의 증언이 또 있습니다. 이광영 씨는 여기 뭐 그 목격담의 증언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나 많아. 여러분 유튜브나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내가 거기 있는 것만 추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나와요.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찾아보시고 바란다. 이광영 씨의 증언은 갑자기 억 하고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쓰러져 가지고 공수부대가 허벅지에서 대검을 뽑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제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했어요.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술 처먹고 학살을 저질렀다고 옛날에 뭐 많이 그랬는데 전두환이나 신군부나 걔네들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막 발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또 목격담이 또 나왔어. 응? 그것도 진압군의 장군의 입에서 났어요. 계엄군 장군. 당시에 전투발전부장인 김순현 준장과 작전참모 백남이 대령의 목격담입니다. 이 사람은 이 두 분은 뭐라 그러냐면 공수부대원들의 과잉 진압을 제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두 사람이 제지하니까 자신들한테도 대들었다는 거예요. 공수부대원들이 이 별 장군한테 대들은 거야. 그래서 술 냄새가 났다고 그러는 거야. 이 두 사람의 증언에 술 냄새가 났다는 거야. 빼도 박지 못하는 증언 아니야 이게 저번에 4.3 집단 학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4.3 학살 사건은 마약을 투여 받고서 학살을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광주에서 술 처먹고 그냥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거예요. 5월 18일까지는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압이 이제 무차별하게 학살이 진행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9일로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광주하고 광주 근방하고 전부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전부 다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 3,000명이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공수부대도 그거에 맞짱을 떠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인간 사냥이 시작된 거예요. 5월 19일 날. 그러면서 여기서 장갑차에서 최초 발포가 시작됩니다. 장갑차에서도 발표를 해. 뭐 장갑차뿐만이겠어요. 저격동도 있었고 화염방사기도 있었고 헬기도 있었고 헬기 기총사격도 있었고 뭐 이거는 뭐 완전히 전쟁터지 전쟁터. 이게 무슨 전쟁터예요? 평시인데 평시에 그것도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여기서 무차별 폭행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문경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도 공통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비슷해. 이것도 공통점은 뭐냐면 착검을 사용했어. 총도 쏴서 죽였지만은 그 총에다가 대검을 꽂아가지고 그냥 쑤셨어. 허벅지도 쑤시고 등짝도 쑤시고 유방도 도려내고 그 실탄도 지급을 하고 조준사격도 했어요. 조준사격도 하고 그다음에 저격병들이 저격도 하고 결국 모든 체포 구타한 다음에 체포 연행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옷을 벗기고 무조건 구타를 하고 연행을 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구타고 난타를 하고 또 그 수용소에 가서도 거기서도 어마어마하게 폭행하고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성범죄는 뭐 비일비재하게 이뤄졌고 결국 이게 대학교 학생들 시위에는 학생들뿐만 아니야. 그냥 무고한 시민들을 다 잡아갔으니까 폭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다 전원 체포해라 했잖아요. 그 명령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시민들은 전부 다 학생들하고 시민들은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숨잖아. 숨으니까 그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숨은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폭행해가지고 연행했다고.
어? 그래가지고 뭐 저 대학교는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난입되고 뭐 호텔, 다방, 이발소, 미장원, 여관, 시장, 주택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연행해 갔어요. 결국 그 당시에는 그 하루에 몇 명을 연행하라고 체포 연행해라고 그 할당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뭐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한 거예요. 이거는 뭐요? 사전 교육을 다 받았고 윗선의 지시가 다 있었다는 거지. 응? 그리고 이제 19일 날서부터 이제 18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9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 사냥이 시작됐고 20일로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 언론 통제가 돼가지고 언론에서는 보도 한 번 하나도 안 했고 전국에 있는 국민이 아무도 몰랐어. 광주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몰랐다고. 하던 그 20일서부터 집단 발포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20일까지도 상급부대에서 실탄 지급을 해주도 않았고 발포 명령도 안 했다고. 그냥 전원 체포하라.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 전원 체포하라 그랬는데 공수부대원들은 그냥 실탄을 지급받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5월 20일 날서부터 19일 날은 이제 학생하고 시민이 3,000명이 이제 걸기를 했는데 20일서부터는 분노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 막 죽어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광주 시민들 한 20만 명이 시위를 참가하기 시작한 거야. 시위를 참가해가지고 그냥 뭐 막 때려 부시기 시작한 거야. 그때 이제 광주 MBC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니까 MBC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방화를 일으키고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니까 뭐 어마어마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21일 날, 그 다음날 전라남도 도청 앞 금남로, 그 금남로에 모인 20만 명이 전부 다 모여서 금남로에 모가지고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했지. 그때는 이제 시위대가 무장도 안 했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엄령 철폐를 해라 막 그래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그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한다. 어떻게 집단 발포를 했냐면 군인들이 쫙 몇 열로 늘어서 딱 저 앞에는 이제 금남로에서 이제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거기서 맨 앞줄은 무릎 쏴, 그 뒷줄은 서서 쏴 해도 완전히 조준사격을 하는 거. 조준사격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살육을 벌입니다. 완전히 그 무장도 안 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데 완전히 집단 발포를 합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무릎 쏴 하면 다음 줄에 서서 쏴 그러면 또 뒷줄이 다시 와가지고 무릎 쏴 서서 쏴 다시 또 가면 뒷줄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완전히 싸그리 집단 발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편의대가 들어갔어요. 편의대가 들어가가지고 저기 동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예비군 저기 그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무기를 탈취한다고. 그래가지고 편의대가 시민들한테 무기를 막 줘.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민군이 결성이 된다고. 근데 시민군이 뭐 20만 명이 다 저기 그 무장을 한 게 아니라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시민군으로 결성이 됩니다. 무기를 든 시민군. 근데 여기서 이제 지만원 씨라든지 우익단체라든지 전두환 등은 완전히 광주가 20만 명이 무장 폭동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로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집단 발표, 금남로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집단 발표했는데 그때서부터 광주 시내 전역에 걸쳐서 집단 발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시민들, 심지어 임산부까지 향해서 완전히 집단 발포해서 그냥 싸그리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죽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시간이 할 게 많은데 집단 여기 짚고 넘어갈 게
계엄군이 이놈들이 공수부대원들이 이 착검을 해가지고 대검을 쑤시는 것뿐만 아니라 헬기를 동원해서 기총소사를 하고 화염 방사기를 동원해가지고 싸그리 불을 태워 죽이고 저격병을 배치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어느 학자가 평가했는데 이거는 2차 대전 후 가장 잔인한 행위로 평가를 합니다. 광주 집단 학살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 헬기 기총소사라는 건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다 밝혀졌잖아요. 이거는 조바오 신부의 증언에 따른 건데 2016년에 전일 빌딩에서 총탄 자국이 발견이 됐군요. 그 헬기 총탄이. 그래서 AH-1 코브라 공격형 헬기가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당시 계엄군은 시위대 해산 목적이 아니었었다 그랬잖아요. 시위대는 해산을 하기 위해서 충정 작전을 충정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으로 시민들을 사살할 목적으로 한 거야. 이게 사살할 목적으로. 뭐 헬기 기총소사라는 게 해산 목적이 아니잖아. 그냥 완전히 사살할 목적이잖아. 그리고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다는 목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거기에 당해가지고 얼굴 껍질이 벗겨지고 진물이 흐르고 뭐 타 죽고 이러한 그 시민들의 증언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걸 일일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넘어갈게요, 이건. 그리고 최정은 작가라든지 최병옥 연구원, 그 다음에 최충용 씨, 그 다음에 삼공수여단 15대대장 박정규 씨, 이런 사람들도 화염방사기 사용했다는 증언들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니, 화염방사기가 전쟁에서 사용한 전쟁. 이거 살상무기 아니야, 살상무기. 헬기도 살상무기고. 어떻게 자국 국민한테 평화시에 어떻게 살상무기를 사용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저격병도 운영해서 저격병. 그때 당시에 금남도 3가에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거리에서 어떻게 저격병이 했냐면 그 빌딩에 저격병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서 한 5-6명이 그 대형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해라고 막 그러면 건물에서 저격병이 팡 쏴.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쓰러져. 피를 흘리면 딱 쓰러져. 그러면 저기 그 주택가 그 옆에서 숨어서 몇 명이 쫙 나와가지고 시체를 딱 끌고 가. 그럼 또 몇 명이 대형 태극기를 다시 나가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전두환 물러가라 막 그래. 그럼 저격병이 또 탁 쏴. 계속 그러니까 계속. 계속 반복이 됐어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저격병이 사용한 그 총이 트라이럭스 슈트 조준경이 달린 총으로 저격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또 밝혀졌어요. 오늘 뭐 양을 다 못하겠네. 하여튼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그런 다음에 21일 날, 21일 날 이제 계엄군이 철수를 합니다. 계엄군이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지는데 어떻게 밝혀지냐면은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계엄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 외곽으로 철수해요. 완전히 철수하는 게 아니라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광주 외곽을 싹 봉쇄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 못 나게,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시민들을 무장하지도 않은 시민들을 기관총으로 다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 광주 외곽에서 주둔한 마을 사람들 다 또 쏴 죽여. 하여튼 준안마을, 목동마을, 진제마을 같은 데서 보이는 대로 다 쏴 죽입니다. 그리고 특히 준안마을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놓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승객들을 보이는 대로 수십 명을 쏴 죽여. 이유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 그냥 다 쏴 죽여. 그리고 광주 교도소에서 학살을 일으키는데 광주 교도소 재소자들을 완전히 다 싸그리 집단 학살을 저지른 다음에 이건 시위대가 저질렀다고 상부에 보고를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 공수부대원들이 했다 그러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요 이게. 이 아는 이놈들은 아주 그냥 잔인한 놈이야.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광주 교도소에서 고문하고 학살당한 고문당한 사람 강길준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포승줄에 굴비 역등 묶여 밀폐된 차량에 실려 가는데 체류탄을 쏘았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끌려가는 차량 그 안에다가 차량 위에다가 체류탄을 쏜 거야. 순식간에 생지옥이 돼가지고 코피를 흘리고 오줌 싸고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그런 상태로 광주 교도소에 도착하고 내리자마자 기압에다 구타에다가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공수부대원들이 오줌을 싸서 주면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대검, 곤봉, 그다음에 총 개머리판, 군합발로 폭행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 고문을 당했는데 여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 종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닭발오리, 물고문, 매달기, 자만재우기, 암실가두기, 담뱃불로 지지기, 서로 마주보고 몽둥이 찜질,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기,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성고문까지 모든 유형의 고문을 저지른 겁니다. 이놈들이. 하여튼 21일 날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민주화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두환의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조치를 이제 사전에 승인을 합니다. 이것은 글라이스턴 주한미 대사가 5월 8일 날 워싱턴에 보낸 외교 문서 전문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미 대사가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 병력 이동 요청이 오면 미군 사령부는 동의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미국의 사전 승인과 걔네들의 묵인과 개입이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더 할 게 있는데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5월 22일서부터 미국의 개입이 미국 백악관 NSC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